한밤중에 비명이라. 고객님 돈 갚아야죠. 무슨 말일까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2023년입니다. 15,397건이에요. 4년 사이에 3배가 늘었습니다. 3배. 2019년에 5,468건이었거든요. 여기에 9,929건이 늘어서 5,397건이 됐다는 뜻이에요. 4년 사이에 181.6%가 늘은 거예요. 불법 사금융의 피해 건수라는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고객님 돈 갚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자가 뭐 20% 30%가 아니라 1000% 2000% 심지어 10,000% 15,000%까지 이자가 붙는 경우도 허다할 거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체 포기각서도 쓰라는 게 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저는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데도 이게 심각하다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말입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요. 법정 최고금리를 워낙 낮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법정 최고금리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법정 최고금리는요. 20%로 낮췄어요. 20%로. 한번 보실래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췄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법정 최고금리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을 때는요. 66%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바빴죠. 그런데 이자 제한법이 만들어지면서 2007년 7월에는 49%, 2010년 7월에는 44%, 그리고 2011년 6월에는 39%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이 내리고 내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폭 내립니다. 2018년 2월에는 24%까지 내렸고요. 2021년 7월에는 20%까지 내렸습니다. 사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제한법이 불법 사금융에서도 무조건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2017년 7월에는 30%고요. 2014년 4월에는 25%. 지금은요 법정 최고금리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20%까지 내린 게 문제예요. 이게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용도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나라는요. 신용사면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신용사면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요즘요. 신용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자영업자들은요. 대출을 아예 못 받거든요. 신용하고 상관없이. 신용도가 똑같아졌으니까 신용사면을 해서. 게다가 법정 최고금리도 20%까지 내리니까 대부업조차 다 망하네요. 실제 대부업에서 보면요. 20%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조달금리가 5.63%라고 보고요. 대손비용 11.03%. 대부업까지 돈을 빌리는 사람은 사실 돈이 뜯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손비용을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게 11.3%. 게다가 모집비용은 2.86%가 들어가고요. 관리비용은 5.6%가 들어갑니다. 이게 대형 대부업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5.12%입니다. 적어도 25.12%는 돼야지 블랙 이븐
똔똔이 된다는 거예요. 똔똔. 예, 똔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까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대부업체들이 손해보고 장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보세요. 심각하죠. 2024년 대부업 대출 잔액을 보면 12조 21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2022년에 15조 8764억 원에서 23.1%가 줄어들었어요. 3조 665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법정 최고금리가 20%가 되고 나서는요.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대부업 대출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지금 지표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돈 빌릴 사람은 이제요. 대부업에서는 어차피 대출 못 받고요. 결국 가는 게 카드론이거든요. 카드론에서도 카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느냐? 불법 사금융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가 2017년에는 247만 3천 명이었어요. 247만 3천 명이요. 2024년에 71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다 어디 갔을까요? 7년 사이에 71.1%가 줄어들었습니다. 175만 9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걸 보면 80% 정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됐을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으니까 불법 사금융의 피해 신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불법 사금융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호황. 예, 그만큼 말입니다.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서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법 사금융은 이자도 이자지만 뭐 신체 포기각수도 저는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성착취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야 대한민국 제발 현실을 좀 봐라. 정치인들이 현실을 못 봐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부자니까 현실을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든 말든 모든 게 포퓰리즘을 위한 정책만 쓰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저는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용서를 해 주십시오. 야 이것들아 제발 국민들 다 죽어간다. 신경 좀 써라. 신경 좀 써.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이라는 표현 정도는 약과죠. 욕이 나올 만합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은 진짜 피폐해 갑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란 이야기죠. 안타깝죠. 안타까우나 그게 현실이라는 게 더 저는 안타깝습니다.